많은 언론에서도 이번 대선의 방향을 가리킨 아주 중요한 7곳이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사실이 경합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펜실베이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에서 일찌감치 승부가 나면서 트럼프 후보가 대선 승리를 선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앞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먼저 승리가 확정이 됐고 이어서 조지아에서 확정이 됐는데 이 두 곳 같은 경우에는 선벨트에서도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차지하는 곳이죠. 여기서 이미 32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수가 있었고요. 이어서 펜실베이니아에서 추가로 승리를 확정하면서 추가로 19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후보는 이 경합주에서만 51명의 선거인단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는데요. 아직까지 미시간이나 위스콘신, 애리조나와 네바다가 승리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나머지 4곳 모두도 트럼프 후보가 앞서 가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후보의 선거인단이 최고 300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대선 결과가 워낙 좀 많은 충격을 주고 있는 게 과거 대선을 살펴봐도 이 정도로 트럼프 후보가 압승을 거둘 줄은 예상을 못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이 과거 결과를 분석한 지도를 보시면요. 지난 4차례의 대선을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이처럼 민주당 후보가 4차례 모두 승리했으면 지난 파란색을, 반대로 공화당 후보가 4번 모두 승리했으면 지난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이 러스트벨트 3개 경합주의 경우를 보시면요. 펜실베이니아, 미시건, 위스콘신 모두 민주당 후보가 3번 승리를 했던 곳입니다. 2016년 트럼프 후보가 처음 당선됐을 당시에 이변을 일으키면서 이 3곳에서 승리를 일으키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그동안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면서 이른바 블루월이라고도 불렸었는데 트럼프 후보가 우선 펜실베니아에서 승리를 확정했고 미시간과 위스콘신에서도 여유있게 앞으로 나가면서 이번 대선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실 노스캐롤라이나나 이곳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선벨트에서도 다소 보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해리스 후보 입장에서 어느 정도 기대를 했겠지만 그래도 더욱 아쉬운 점은 이곳 네바다에서 현재 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네바다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번의 대선에서 모두 민주당 후보가 승리를 거뒀었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 네바다의 대표 상황을 보시더라도요. 네바다에서 마저도 트럼프 후보가 51.5%로 해리스 후보에게 다소나마 여유있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바다 현재 개표 상황은 74%인데요. 다소 개표가 조금 더 남았다고 하지만 네바다마저 내준 것은 해리스 후보에게는 상당히 뼈아픈 패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껏 이번 시간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트럼프 측도 사전 투표를 믿지 마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번에 많이 공략을 했었으니 이 안쪽에서 이제 물론 자세한 표를 분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튼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아침만 하더라도 저희 시간 아침만 하더라도 70% 넘게 막 나와가지고 해리스가 이제 그거는 우편 투표부터 먼저 열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우편 투표상으로는 아무래도 유리했었을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무슨 붉은 신기로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레드 미라지. 그래서 이쪽부터 열어보니까 동쪽부터 그래서 이제 공화당이 요새 본 것이 나중에 블루 시프트가 있기도 하다 이러는데 이 펜실베니아만 놓고 봤었을 때는 지금 우편 투표로 인하여 약간의 어떤 블루 미라지가 있었는데 결국은 지금 레드 시프트가 오히려 버렸네요. 네. 지금 화면에 CNN 홈페이지에서 지금 집계하는 내용 다 195, 195 그리고 266 숫자 차이 많이 납니다. 네, 많이 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거라고는 미리 예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결과는 이렇게 가고 있고요. 이른바 매직 넘버 270명만 확보하면 선거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 승패는요. 근데 지금 4명이 남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각의 언론사마다 집계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지금 CNN 기준으로 보면 이런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번 미국 대선 여러 가지 키워드로 분석이 되는데 임세 기자, 여러 가지 변수를 좀 키워드로 좀 준비한 게 있다면서요? 그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그럼 가장 큰 게 2가지 변수였습니다. 첫 번째 변수는 바로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 유색인종 여성이기 때문에 흑인과 라틴계 지지자들이 좀 결집될 거라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의 중동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이 지지자들이 실망을 보여서 좀 소극지를 하거나 탈표가 늘어났다고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 그 중동 정책을 상당히 구체적이거나 뭔가 강력한 트럼프 후보보다는 덜 강력한 정책을 내세우다 보니 예. 그 지지자 입장에서는 되게 미온적이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굉장히 정착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예. 이민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굉장히 보수주의화가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 대선 개표 진행에 따라 국내 증시는 높은 변동성을 보인 끝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양시장에서 외국인이 순매도한 가운데 대형주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됐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증시를 압박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3.37포인트 하락한 2563.51에 코스닥은 8.5포인트 내린 743.31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미국 상대지수는 빅테크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1%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은 매수를, 외국인은 매도했습니다. 상승 출발했던 국내 증시는 하락세로 전환했고 다시 낙폭을 축소하는 등 대선 불확실성을 반영하며 변동성을 키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LH 넥스원이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방산주가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냈고 KB금융 등 금융주 강세가 돋보였던 반면 LG에너지솔루션 등 이체전지주와 한화솔루션 등 신재생 에너지주의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그룹주 하락했고 투자의 신고가 기록과 알테오젠, HPSP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394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